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사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교육 프로그램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사설의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고, 도서관을 벗어난 사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사설가 하는 일은 뭐니?를 한번 짚어보면, 정리해보면 결국 사설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슨 서비스?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그게 사설의 역할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역시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식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식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사람을 응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이용자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거의 80년대에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놓고 보면 인터넷 서비스의 거의 100%가 정보 서비스입니다.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찾으면 그것이 텍스트이든 영상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무한한 데이터들이, 무한한 자원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비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서비스 되어지느냐에 대한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되어진 것의 품질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서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일을 특화시켜서 일정한 공간 내에서 서비스했었고, 그것도 20세기 들어서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서가 하는 업무를 확장해서 놓고 보면 지식 기반 서비스라든가 정보 서비스가 사서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서가 도서관을 벗어난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특히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사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사서를 얘기하긴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을 기화로 우리가 도서관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행했던 많은 서비스들을 좀 더 일반화시키고 이제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서관이 무엇이냐라고들 얘기하면 인터넷 자체가 도서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특히 학자들은 도서관과 인터넷을 구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래서 그 고심의 가장 한 부분이 뭐냐면 검증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검증이라는 것이 주는 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최근 우리가 법률적으로 언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유롭고 어디까지 개방되어져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좀 가공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계가 결국 검증에 대한 얘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증의 메커니즘 역시 똑같이 우리가 서비스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다 상이하려고 보고, 상이함에 따라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몫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터넷 세상은 도서관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도서관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이동한들, 아니 세상 밖으로 나온들 뭐가 다를까 하는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고, 그럴 때 사서의 역량이 무엇이니? 결국 사서는 조직하고, 지식자원을 조직하고 서비스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아무 때나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계속 사람을 뺑뺑 돌린다거나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똑같은 일들이 하루 종일 진행돼서 시간을 뺏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용자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을 이용자 중심의 사고로 바꾸고 하나의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접점들을 다 짚어볼 수 있다면 그게 사서가 받아야 할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교재들이 도서관 중심의 교재가 아니라 도서관을 벗어난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도서관 경영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경영, 서비스, 마케팅 이런 얘기들이 왜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고 도서관 울타리에서만 달라져야 하지? 물론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대목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공공 서비스와 일반 민영화된 서비스라고 구별하고 싶어요. 공공 서비스가 보여주는 것은 수혜의 폭이고 수혜의 깊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용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거의 비용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무작정적인 무조건 우리가 베풀어야 해. 받아야 소비자들은 받을 권리가 있어. 주장하지만 그 역시 어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라든가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든 민영화되어진 어떤 영리축의 서비스든 서비스라는 맥락에서 짚고 들어가고 그 서비스에 공공성을 부여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폭을 조금 더 넓게 한다든가 좀 더 넓게 한다든가 더 깊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도서관에서의 정보 서비스, 도서관에서 마케팅,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계속 기능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문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강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또는 지식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격화시키고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가르칠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1차적인 부분은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지?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상당히 목적 지향적인 얘기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대상들이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을 예를 들면 아마존의 첫 출발은 책을 파는 거였습니다. 오프라인상의 서점에서 팔리던 책들을 온라인상에 옮겨서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장을 확장해가는 거죠. 그 확장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용자 편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용자 편익을 대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중심에 두었던 책에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문구점을 얘기해 줍니다. 서점 문구점들. 문구점이라면은 문방구류만 팔 것 같은데 문방구를 사용하는 주 고객이 누구지? 라고 봤을 때 물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어린 학생들에서 그 문구류가 좀 더 시장을 넓혀간다면 결국 사물을 보고 있는 사무원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어. 그럼 그들이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뭐지? 거의 대부분이 문구류에서 확장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스테이플러부터 시작하고 복사기, 컴퓨터, 책상, 거울상 나가서 커피포트까지도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문구에서 출발했을 때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한 곳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가게들이 요즘 문구류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그렇게 출발해서 책과 관련된 제품을 서서히 넓히다 보니까 결국 책이라는 것이 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전체 가장 중심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상의 자원들을 다 다룰 수 있어.
그래서 아마존이 제가 아직 결과를 모르지만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분화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 아무리 넓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백화점의 발전도 보고 백화점 몰의 성장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굉장히 타겟팅, 목적이 대상이 분명한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한 연구,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절차적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로 많은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왜 나는 빠져야 하느냐. 나는 들어갔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다. 나는 주사를 맞은데 또 맞게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에서 조금만 짚어보고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런 것들을 다 잘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사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자면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작업.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가장 베이직이 뭐니? 그러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얘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얘기,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서 아, 저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해안을 갖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아, 세상에 저런 물건도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늘 쓰던 물건인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이죠. 주로 혁신과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역시 리터러시, 문해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은 글을 읽어서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세상 만사에서 교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의 기반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그 아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보는 것이 이용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물에 대한 고민, 그것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 필요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그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얘기가 1차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라면, 그 다음은 문해력을 포함한 문화적인 요소를 다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개선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제로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적으로 사사가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런 사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행위라면 그것의 상당 부분을 도서관이나 울타리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의 것들을 따로 묶어서, 또는 이 일반화된 것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융합시켜서 사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뭐 일부를 재구성해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반화시키고 공공서비스와 사설, 어떻게 보면 영리 서비스를 이렇게 합쳐서 설명하고, 그것을 공공인이 영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지식 서비스의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해석해내고, 그 중에서 공공성을 담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고민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추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사서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